검찰이 자, 쭉 제가 이제 지금 검찰이 뭐라고 구형을 했는지 이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뭐 이문세가 나오고 아이유가 나오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뭐 비유가 많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묵직하고 확실한 증거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자, 별 6개면 스타죠. 정말 진짜 스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자, 보시죠. 자, 피고인이 김진성한테 이재명을 주범을 몰기 위해서 주입식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김진성은 그런 내용 모른다.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여러 차례 답을 했다. 그런데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런 내용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자, 위증죄라는 것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하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증언을 해도 위증죄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검찰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증언을 요구한 그 고소 취소 협의 존재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그거를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증교사는 성립하는 거 분명하고 죄질도 굉장히 중합니다. 자, 고소 취소 약속, 그렇게 중요한 고소 취소 약속 누가 언급했는지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데도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KBS 관계자가 이 최철호 PD가 이재명이 이렇게 시켰다, 이재명이 이렇게 도와줬다라고 증언을 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허위자백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허위자백을 한 경위가 회사하고 짜고 회사가 이 지금 최 PD를 경쟁계약으로 하고 그 대가로 허위자백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자, 검찰은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황금대진님 감사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다라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 PD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을 했어요. 5월 30, 31일 날 구속돼서 6월 2일까지도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KBS에서 6월 2일, 3일 이 사이에 계속 접촉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면회가 차단돼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접촉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접촉해서 회유한다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의 진술이냐? 저는 카메라맨, 오디오맨의 진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최 PD만 해도 어때요? 검사 사칭의 공범이잖아요. 물론 공범이니까 더 확실하게 증언할 수는 있지만은 가장 이해관계 없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 있던 카메라맨, 오디오맨이에요.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카메라맨, 오디오맨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소리 따고 녹음 따고 화면 따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다. 무슨 아니 PD가 전화하면서 무슨 성남지청 검사라고 하네. 옆에서 이재명이 막 이름을 일러주네. 이재명이 질문도 일러주네. 막 그대로 막 물어보네. 나중에 오케이 하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건이.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통틀어서 가장 신빙성이 높고 재판부가 검사 사칭 유죄 판단을 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참조했을 게 아마 이 두 사람의 증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증언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김모, 양모, 카메라맨 이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은 내부에서는 이 지금 최초로 검사 사칭 사건도 몰랐다는 거예요. 검사 사칭한 사실 자체도 회사에서는 몰랐다. 아니 근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감옥 가 있는 사람은 협의를 내가지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냐. 그리고 KBS 관계자들 제가 이제 기사를 썼었는데 막판에 5명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다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검찰이 얘기를 합니다. 신모 증언 그리고 뭐 김모 국장 증언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모 기자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는 이모 기자 다 법정에서 녹취록 다 읽어보고 그런 내용으로 통화했을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통화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재명이 주장하는 고소 취소 협의 증거 전혀 없다. 이거는 본인이 죄를 은폐하려고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뭐예요? 뇌피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재명 주장대로라면은 김병량은 소기 목적 달성했으니까 당연히 최초로 고소 취소해 주는 게 상식인데 어때요? 김병량은 고소 취소 안 하고 이재명 고소만 취소해 준 거로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이 최초로를 정말
이 회유해가지고 이재명이 사칭했다, 도와줬다라고 진술 회유하는 거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회사는 검사 사칭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논고 내용 좀 읽어볼게요. 검찰이 굉장히 차분하게 조금 내시르는 얘기를 조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허위인 사실을 갖다가 지금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내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 증언해 달라고 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는 있어. 그러나 나는 사실로 믿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위증을 교사한다는 생각이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무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거짓말 시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검찰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진성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대표가 알았다. 그러면서도 사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시킨다는 인식이 없었다. 이 말은 자체로 이유가 없었다.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위증 교사에 대한 고의가 명백하다. 그리고 이재명은 변호사고 수사 기록 다 꼼꼼히 따지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을 것이다. 지금 구속영장 당시 신청서, 구속영장 신청서 봐도 구속영장 신청이 언제 됐냐면은 그때 이제 2002년도 검사사칭 당시에 그때 보면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도피하면서 KBS 신모 PD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합의 있었죠. 그러니까 신모 PD가 무슨 소리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에 뭐라 그러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2002년 당시에도 자기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다.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뭐예요? 2002년도에도 한번 질러본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이 발끈하니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증인으로 나온 이모, 이 사람도 그냥 막연히 측성으로 그렇게 처음에 왜 그 사람이 이모라는 노조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뭐 그런 합의가 있었죠.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검찰이 증거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니까 막판에 꼬리 내렸다 그랬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이 또 법정에서 그 검사 사칭 사건의 법정에서 카메라맨, 김모, 양모 뭐 이런 사람들 다 증언 다 받고 이 사람들 페이지까지 제시를 하면서 다 직접 신문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본인이 주장한 것 같은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맹렬하게 추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가서는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와가지고 뭐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KBS 사람들 5명을 증인으로 불러대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검찰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 관계를 봤을 때 이런 본인이 주장하는 KBS와 김병량과의 합의라는 거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지금 징역 3년이면은 지금까지 나온 구형, 지금 뭐 구형 2번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사건에서 의미 있는 구형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중 요소만 있고 감경 요소는 하나도 없다.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감경 요소를 저도 이제 기사를 좀 쓰다 왔거든요. 기사를 쓰면서 그래도 좀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가중 요소 있고 감경 요소 있으면은 감경 요소가 좀 있으면 반영을 해줘야지 좀 피고인의 입장도 좀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잘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자백을 하기를 하나 아니면은 동종장가가 없기를 하나 진짜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리고 이 지금 유죄의 증거로서 검찰이 얘기하는 내용 또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2002년, 2003년 본인이 검사 사칭 사건을 거기서도 뭐 무죄를 맹렬하게 주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본인이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합의가 있었으면은 거기에 변론유지서, 항소이유서, 상고유예서에서 주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론유지서에 주장을 했다가 안 받아줍니다. 1심에서 유죄 납니다. 그러니까 깨갱. 항소유예서에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상고유예서에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얘기가 이렇습니다. 피고인인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고소취소 회업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알았고 그래서 언급을 안 했다.
피고인도 본인 주장의 허구성을 인식해서 스스로 철회한 것 같다. 이재명 주장 모두 배척이 됐다. 유죄가 선고됐고 2심 재판부도 객관적 사실 입증되고 신빙성이 있다면서 유죄가 인정됐고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되니까 기소된 지 11일 만에 이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진성한테 통화를 내가지고 2번 전화해서 통화를 하고 이렇게 위증을 사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한다라는 게 2002년 수사기록 다 툴툴 털어도 없는데 그거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전화를 내서 계속 가스라이팅,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위증을 교사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이 위증 교사가 유죄라는 게 이렇게 이 최초로 김모, 양모 뭐 이런 사람들 증인 신청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유죄 받았어요. 2018년도에 그 사건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라도 김모, 양모, 카메라맨 이런 사람들 증인 신청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신청한 단 하나의 증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김진성인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 트레이닝 시킨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주입시킨 그 단 하나의 증인 김진성만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을 카메라맨 이런 사람들 증인 신청하면 어떻겠어요? 그 합의 없었다는 것도 부각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것도 부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인 신청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그때부터 이 있지도 않은 협의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때 있다고 믿었으면 합의가 있다고 믿었으면 2002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증인 신청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우르르 5명을 KBS 관계자들 증인 신청을 한 겁니다. 영끌이죠, 영끌. 증인 영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본인 뜻대로 증언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 올소 정말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통화 내용을 갖다가 쭉 제시를 검찰이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첫 통화 때 기억 안 난다는 김진성한테 사실인 것처럼 그거에 맞춰서 얘기해 달라고 한 거다. 자, 그리고 지금 검찰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편집했다. 검찰이 지금 짜집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짜집기라는 근거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있는 대로만 얘기해 주면 되지 뭐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있는 대로만이 과연 있는 대로만이냐? 만약에 있는 대로만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부탁을 하려고 그랬으면은 김진성의 기억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뭘 기억하고 뭘 기억 못하는지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기억을 묻는 과정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뭐 증명은 안 됐지만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녹취록 보면은 뭐 그런 내용, C하고 KBS 측하고 얘기해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 취소해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라고. 그러니까 김진성의 기억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억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증명은 안 됐지만 그렇게 본인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거 없다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진성이 글쎄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기억이 없다고 명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도 이재명이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라는 거에 대해서 김진성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나는 기억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있는 그대로라고 본인 주장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김진성이 모른다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 네가 기억하는 건 뭔데? 라고 김진성의 기억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글자로 면책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이거 위증교사범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위증교사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거죠. 나 있는 그대로 해달라고 얘기했다. 내가 언제 위증교사를 했냐.
누가 그러면 촌스럽게 거짓말 해주세요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살살 이게 정말 기정사실인 것처럼 살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기억을 주입을 하면서 뭐 이랬죠 하면서 상대방이 네네네네 하면서 딸려 들어가는 그게 보통 아주 그냥 정말 고도의 수법 아닙니까? 그런 수법을 구사를 한 거라고요, 이 사건에서. 감사합니다. 저 멋있다고 해주시네요. 자, 왜 짜집기라고 하는 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 대표가 지금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유리한 워딩만 골라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억을 되살려서라고 하는데 녹취록의 전체 맥락을 보면 어떻습니까? 김진성의 기억을 분별해내는 과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가 기억하는 사실관계만 계속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자, 기억을 되살려서, 검찰도 얘기도 하네요.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되살려 주시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자, 검찰이 얘기를 합니다. 대화의 맥락상 진정으로 기억을 되살려서 한 건지 심히 의문이다. 고소 취소 야합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고, 그럼 김진성의 기억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기억 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의 기억은 만들어낸 기억이다. 이재명이 만들어낸 기억이라는 것이죠. 김진성이 기억하는 그대로의 기억이 아니라 이재명이 만들어낸 기억이다. 어떻게? 변론 유지서와 본인의 주장과 이런 거를 거쳐서 만들어낸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김진성도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 관련해서 기억대로가 아니라 이재명이 주장한 대로 증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재명이 또 그 얘기했다고 그랬죠. 안 본 건 필요 없고, 그 얘기하면서 오늘 들어올 때도 그 얘기잖아요. 나는 안 본 거 필요 없고 당신이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해 달라라고 했는데 내가 왜 위증교사냐 했잖아요. 자, 안 본 거 필요 없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다. 이미 기억이 없다는 사람한테 통화할 때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검사 사칭 당시에 통화 현장에 없었잖아요. 김진성 씨가. 그런 김진성 씨한테 모르는 거 빼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텔레그램으로 변론유지서 보내고 또 나중에 그 사망한 전영수 실장이 또 이제 막 또 진술서도 받았잖아요. 이 변론유지서에 기초한 진술서를 또 김진성 씨한테 받았단 말입니다. 그 받은 거를 갖다가 또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기억이 어떻게 된 기억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기억입니까? 만들어진 기억인 거죠. 그러니까 너의 만들어진 기억대로라는 말의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018년도 12월 24일자 통화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변론유지서 충분히 출력해봤습니다. 모르는 내용 많다. 모르는 내용 많다고 김진성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억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그래요? 그럼 당신이 모르는 게 뭔데요? 기억 안 나는 게 뭔데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모르는 내용도 많다고 하는데 다시 자기 주장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주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있는 그대로의 있는 증언이 될 수 있냐. 위증 요구고 일방적인 주입의 반복이다라고 검찰이 계속 녹취록을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